오늘 저는 2년간의 농해양수산위원장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쉬움은 뒤로 잠시 접어두고 민선 7기 경남도정의 농업정책을 중간 평가 점검하고 이후 후반기 경남도정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여 쟁점 논의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도민들께 그동안의 농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본의원의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서는 농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농가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산물의 수급 체계, 농작물의 생산량에 대한 계획과 수급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했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농민수당 문제도 바로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도 답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급 체계 그리고 농작물의 생산량에 대한 계획과 수급량 조절을 위해 경남도는 그동안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였으며 이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매년 되풀이되는 주요 농산물의 수가 불안정과 가격 등록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도정 4개년 계획 중에 하나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초기부터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 담당을 신설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수급은 농업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된 자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파종 단계부터 출하까지 적정 면적을 재배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 자조금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자조금 사업이 다른 자조금 사업에 따른 생산품의 수급 조절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또 지난해 가격이 폭락했던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의무자조금 단체로 조직해서 자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농산물의 생산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늘과 양파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적정보와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적 조사를 통해서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예측 자료를 생산단체와 농가들이 적극 활용해서 적정 면적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작물별 생산비와 경영비, 또 시발당 생산량과 농업 총수익 등을 생산량 예측에 필요한 통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농산물 실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 또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셨지만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주요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 보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10개 품목에 대해서 55억 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급이 불안정한 마늘 수급을 조절을 위해서 82억 원을 지원해서 총 3회에 걸쳐 우리도 마늘 면적의 4.3%에 해당되는 272헥타를 감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억 원을 지원해서 또 농가와 농협 간 사전약정 체결을 한 6,600톤, 한산 면적을 하면 471헥타를 시장 격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매 또 1,357톤, 또 농협 수매 2,050톤을 수매해서 시장 격리를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수출 확대, 직거래,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비 촉진을 통해서 수급 안정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산지 농협 중심의 통합 마케팅을 조직하고 또 주산지 협의체와 의무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 안정화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한 가격 안정을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마늘 파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마늘 수급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이 빅데이터가 저는 소중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후에도 이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이 빅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어서 농산물 수급 조절이나 여러 가지 가격 안정 정책에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빅데이터 가격 예측 정보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32개에 분산된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을 가격 예측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예측된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생육 단계나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적정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현재까지 경락 거래가 아직 활발하지 않아서 일부의 빅데이터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한 7월부터는 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도매시장에서 경락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락 가격과 예측 가격의 정보가 농가에 제공되어서 수급 조절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늘 생산 관측 또 수급 분석 병충해 정보도 함께 포함해서 제공하고 농가가 이 가격 예측 정보를 통해서 수급량을 그리고 또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늘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을 위해서 국내 작물 생산 현황 물론이고 수요량 그리고 또 특히 연관되는 수입 농산물 데이터까지 좀 복합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로 경상남도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과 함께 적정 면적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수급 불안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또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수급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작년처럼 마늘 가격이 불안정합니다만 마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는 또 소비 촉진, 또 홍보, 마케팅, 또 유통구조 개선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 하나인 마늘 생산자 농민들이 생산자 협회를 만들고 또 자조금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마늘 가격 파동을 막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늘 생산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많은 농산물 생산자들이 생산자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늘 생산자 조직은 그 모범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분들 만났을 때 상당한 각오를 하고 조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산자 조직과 자조금 조직은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좀 힘들 것이라 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농정국에서 인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물적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라 보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마늘과 양파가 의무자조금 단체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잘 구성되고 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물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후반기에 여유가 된다면 좀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적극 지원해서 모범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 마늘에 대해서 수입 보장 보험이라는 그 보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예, 정확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마늘, 양파 등 몇 가지 그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보장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이런 조례와 좀 비슷한 내용의 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것도 아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우리 아마 농민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경상남도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이 보험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번에 우리 마늘 생산자들이 그 생산자 조직과 그리고 자조금 조직 구성을 정말 이를 앙당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정에서도 힘을 좀 보태서 생산물 생산 조절의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농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농업특별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특별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에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18회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발전 방안, 또 경남 지역 푸드 플랜, 농산물 수급 안전 대책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위원님들의 의견은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획기적인 농정 혁신을 이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민간 협치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업특별위원회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적 협의를 함으로 해서 경남 농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농업특별위원회에 민간인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난 2년간 농업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위원회가 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기존의 농업자문위원회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 농업특별위원회가 지난 2년간 19차례 열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19차례는 간담회도 있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있고 했겠지만은 여기 지사님 몇 번 참석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예, 한 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농업특별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19차례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위원회로서의 가치는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그 회의에 함께 소통하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어떤 큰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지난 2년간 한 차례밖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농업특별위원회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좀 보이고,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도정 때문에 바쁘고 힘든 과정이라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과제와 관련해서 전반기 2년 동안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도지사님께서 농민들과의 소통과 협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예. 뜬금없이 제가 불러가지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예. 아마도 뭐 전반기에 어떤 사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반기 2년을 남겨놓고 이 부분을 좀 더 잘 챙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농업특별위원회에 부족한 부분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회의 때만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고 하다 보니 그 회의가 지속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을 집행하거나 또 추가로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이런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상설적인 사무국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에 사무국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또 이 집행부에서 농특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또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의 농특위와 같은 위원회 사무를 전담해서 처리할 사무국은 자치단체의 농특위에서는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의 설립 지지안에는 좀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개정을 하고 해서 농특위의 실질 근거와 또 지원 조직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반기에는 정말 우리 농업특별위원회가 농업을 위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보완과 그리고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